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리화랑 통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든지 해서 극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걸 배웠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극한에서 아마 고3까지 가장 많이 쓰게 되는 형태입니다. 소단원은 함수 극한의 응용인데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극한 계산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x가 a로 갈 때 수렴한대요.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x가 a로 갈 때 결과론적으로는 l이란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g분의 f는 수렴하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자, 분모가 0으로 간대요. 우리는 앞에서 그 극한 성질 배울 때 분모 0 되면 안 돼요라고 계속 배웠었는데, 이번에 분모가 0이 된대. 그러면 이면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면 분모가 0 되는데도 수렴값이 존재한다고? 무슨 사태가 발생을 할까?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잘 설명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볼게요. A는 뭐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간대요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 1번에 대해서 해보면, gx 같은 경우에 뭐를 해볼까요? 2의 x-1 이렇게 하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0으로 가는 그런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x-1에다가 여기에다가 fx 적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수렴한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좀 다양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수렴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엉뚱하게 지 혼자 딴 데로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갈까? 수렴할까? 1로 다가가면 얘는 0 근처로 가죠. 뭐 0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한데 그냥 예시적으로 0 플러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 얘는 2로 다가가는 형태가 됩니다. 무한대분의 결정된 상수는 어디로 간다? 0분의 상수는 어디로 간다? 아주 작은 것분의 2, 0.00001분의 2는 뭐랑 비슷할까? 무한대랑 비슷하겠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0분의 상수는 무한대예요. 부호는 나중에 결정하고. 얘가 1 마이너스로 가는지 1 플러스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1 플러스라고만 적었어요. 마이너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는 발산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얘가 숫자로 가기 때문에 얘가 발산을 하는 거잖아요.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보면 x가 1로 갈 때 얘는 2의 x-1인데 얘가 3의 x-1이다. fx가 0으로 다가가는 형태면 뭐가 있을까? 0인자가 숨어 있겠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만. 그럼 얘가 약분되고 나서 x가 1로 가게 되면 극한 2분의 3은 얘가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예시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데? 약분하려고. 0인자가 되는 친구가 여기 있을 거니까 얘랑 똑같은 힘을 가진 친구가 서로 약분이 되어서 0 되는 놈을 없애줘야지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해볼게요. 분모가 두 개가 있어. 0인자가 1로 갈 때 얘는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될까? 얘도 한 개만 있으면 약분하고 나서 또 무한대분의 상수 나오겠죠. 안 되잖아. 그럼 얘도 두 개가 적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3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욕심부려서 3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위에는 0, 으로 가는 인자가 3개가 있다면 약분하고 나면 한 개 남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죠. 0도 수렴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L은 실수라고 했지 0 아니에요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수렴하면 결국은 분모가 가진 0인자보다는 분자가 가진 0인자가 더 많거나 같아야지만 얘는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될 멘트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어떨 때? 수렴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지나면 문제 풀다 보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바꾸어 봅시다. 수렴값이 0이 아니고 라고 전제가 있죠. 수렴값이 0이 아닌데 이번에는 분자가 0으로 간대요. 그러면 분모도 0 가야 된답니다. 자,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시를 똑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분자가 fx를 뭐 2의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는 얘로 이제 고정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분모 gx 적을 거예요. 이거 했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4로 간다. 4? 숫자가 좀 애매하네요. 얘를 4라고 하고 얘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로 간다.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수렴 안 하는 형태인 x 플러스 1 분모가 gx가 수렴 안 하면 얘는 어디로 갈까? 2분의 0으로 가죠. 2분의 0으로 가니까 얘는 0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왜 0으로 갔을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고 자기혼자 다른 0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분자는 0으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대로 0이 이겨버려서 수렴값이 0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렴값이 0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자에 숨어있던 0인자를 분모가 서로 상쇄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0으로 가니까 안 되니까 x가 1로 갈 때 분자가 0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분모도 예를 들어서 0인자가 있어야지만 약분되고 나서 2라는 값으로 얘가 0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자가 0이고 분자를 먼저 이야기할 거면요. 여기다가 적을 내용인데 여기 적을게요. 분자가 0으로 가면서 수렴값이 0이 아니라면 뭐가 돼야 되겠다? 분모도 0으로 가서 서로 상쇄되고 약분되고 없어져야지만 뭔가 0 아닌 수렴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특정 숫자로 갈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대 갈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무한대 가는 건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합니다. 다항함수라고 했죠. 이상한 함수 아니라 그냥 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런 다항함수로만 존재하는 분자분모가 존재를 할 때 x가 무한대를 가면 앞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최고참 계수만 보자라고 했죠. 그럼 최고참 계수의 비가 수렴값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고참 계수만 보게 되는 그 앞에 계산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차수가 같아야지만 최고참 계수로 얘를 찾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예요. 분자의 차수랑 분모 차수가 같아야 되고 그럴 때 최고참 계수의 비가 바로 수렴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앞에서 본 내용이니까 얘는 바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에서 대소관계 부등식 나온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fx랑 gx가 있는데 fx는 gx를 모든 x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gx가 이렇게 있다면 fx는 등호는 가능했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함수인데 gx가 어떤 극한 수렴하는 값이 m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gx가 얘를 추월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잘해봐야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럼 얘가 극한값이 l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얘가 같을 수는 있지만 역전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쓰게 될 멘트인데 함수가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fx의 극한값이랑 gx가 극한값이 같은 데로 가게 된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hx의 극한값도 당연히 같은 데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해볼 만한 거는 유리함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수렴하는 형태. 자, 유리함수 형태를 띠고 있는 gx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gx를 뭘 예로 들어 볼까요? x분의 1 더하기 1 정도 하면 얘는 1로 극한으로 다가가죠. 정근선이 1이니까 x가 엄청 커지게 되면 gx가 요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fx는 또 뭐 해볼까? fx는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1 하면 되겠네. 얘도 극한값이 1로 다가가는 데는 1보다 조금 작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요 사이에 hx가 끼어 있는데 뭐 직선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 hx가 뭐 어떻게는 존재하겠죠. 요런 형태로 hx가 존재를 할 텐데 그림으로 봐도 gx의 극한값이 1이 되고 h 극한값이 1이면 그렇다고 얘 둘이가 만나지는 않습니다. 극한의 개념이에요. 만나진 않아요. 1로 다가갈 뿐입니다. 그 중간에 h가 끼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둘 안 만나니까. 그러면 요 h의 극한도 반드시 1이어야만 하겠죠. 1 근처로 가야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을 때는 h의 리미트 h 극한도 1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를 수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비슷한 걸로. 자, 여기서 fx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2x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는 좀 이따가 붙이고 그 다음에 hx는 모르겠고 gx는 2x 제곱 더하기 1에 4x 제곱 더하기 100 뭐 이런 정도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좀 커 보이죠? 자, 그럼 hx는 요 두 함수 사이에 끼어 있는 함수가 어떻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다가 극한 x가 무한대를 가요, x가 무한대를 가요, x가 무한대를 가요. 그럼 얘는 극한이 뭘까?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같으면 개수만 보자. 얘 극한값은 2로 다가가죠. 얘도 극한값이 개수만 봤더니 2로 다가가죠. 그러면 hx의 극한은 뭔지 모르지만 리미트 h는 2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필주예제 13에서 이 제목이 미정계수 결정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 보면 리미트 중에 미지수가 없었어요. 그냥 극한 구하세요입니다. 근데 얘는 뭐냐 그러면 식에 AB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극한값을 알려줬어.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를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왼쪽에 있는 식에서의 개수를 결정하세요. 정해지지 않은 미정된 개수를 결정하세요. 라서 이렇게 생긴 거를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그냥 극한 구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쭉 극한 계산을 해서 3분의 1이 되도록 AB를 결정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배운 대로. 자, 여러분이 앞으로 고3까지 한 100번은 듣게 될 말이 이 말입니다. 분모가 1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다?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하겠죠. 그러면 분자에다가 1 대입해 봅시다. 분자 1 대입했더니 루트에 a 더하기 1 마이너스 b가 0이라는 사실이 1차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럼 b를 소거를 해봅시다. 리미트에 자, a 더하기 x에서 빼기 b 대신에 a 더하기 1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얘를 극한을 계산을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1을 x가 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x 더하기 a 더하기에 1 더하기 a 같은 거
자, 요거 분자 곱하면 제곱하면 a 더하기 x에서 a 더하기 1 빼니까 x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래서 분자에 x 마이너스 1 남고 분모에 원래 x 마이너스 1 있었고 그 다음에 루트 남고, 이거 약분하고 나서 x가 1로 가게 되면 루트 1 더하기 a가 분모에 2개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얘는 2의 루트에 1 더하기 a가 2개가 있는 형태가 되고 얘가 4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약분하고 나서 생각하면 루트가 2가 되고 알맹이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3인 걸 알 수가 있죠. a3을 여기다가 대입을 했더니 루트 4 2가 되고 b를 넘기니까 b는 2가 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걸 미성계수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2가 가는데 분모는 모르겠습니다.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값이 0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2를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 분모에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만 다시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ax에 b 대신에 요거 넘겨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적고요. 얘랑 인수분해 보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가 되고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플러스 2 더하기 a가 되고, 이거를 분모에 적을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분모에다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더하기 a에 x 마이너스 2가 있고 약분, 그 다음 x가 2로 가면 여기에다 2 대입하니까 뭐가 남습니까? 4 더하기 a분의 1이 남죠. 이게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된대요. 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a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가 되고 넘기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 b를 결정한다.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알겠죠? 자, 3번만 누구 때문에 3번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3번은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수렴값이 0이 아니라서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분모만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루트 부분 1 돼가지고 a 더하기 b가 0이 됩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식을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에 x 마이너스 2에 a 루트 x 마이너스 1 b 대신에 마이너스 a, 얘를 a로 묶은 다음에 루트 빼기 1만 유리화를 해보면 루트에 더하기 1 루트에,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에서 a로 묶고 유리화해보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남고, 여기 원래 x 마이너스 2가 있었고 여기 유리화하면서 새로 생긴 거 적어주고 약분하고, 그 다음에 x가 2로 가면 a분의 여기 2 대입하니까 2가 되죠. 이게 1이 된다. 그러면 a는 2가 돼야 될 것 같고, 2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인데, 자, 첫 번째로 무한대 가는 힌트랑 2로 가는 힌트가 있는데 무한대 가는 힌트가 훨씬 먼저 좋은 힌트를 주겠죠. fx가 다항식인데 수렴했어요. 무한대를 가는데 2x 제곱이 보이고, 그럼 fx는 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고창이 2x 제곱으로 시작해야지만 극한이 1이 되겠죠. 그래서 2차하고 최고창 개수는 2예요. 요거 한 개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고요. 인수분해 보면 x-2에 x 플러스 1인데 2를 대입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힌트에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f의 2가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최고창이 2고 f2가 0이 돼야 되니까 fx를 2에 x-의 2에 책에서는 a라고 책하고 똑같이 갑시다. x 더하기 a라고 잠정적으로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창 2차에서 최고창 개수이고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가 성립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안 쓴 힌트는 뭐냐 그러면 극한이 1이 돼요 이거 안 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요 fx를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x-2에 x 플러스 1인 거고 분자는 2에 x-2에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약분하고 나서 x2로 한번 보내봅시다. 보내면 3분의 2에 2 더하기 a 이러니까 되죠. 얘가 1이래. 그러면 넘겨서 3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 결정됐다라는 말은 fx를 완전히 알게 된 거죠. fx는 요 2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적어보면 x-2에 x-2분의 1인데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f0은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해서 2가 되고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끼어있는 형태가 극한이 제일 쉽습니다. 요거는 식 따로 안 주고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fx가 모든 실수에서 요 사이에 있대요. 얘를 왼쪽 식은 극한이 어디로 가지? 리미트 보내면 요 개수가 x제곱이고 개수 b가 3분의 1인데 얘 극한 어디입니까? 3분의 1이죠. 리미트 해주면 여기 리미트 해주면 얘 어디로 가겠다? 3분의 1로 가겠죠. 그러면 fx의 극한도 당연히 3분의 1로 가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에요. 리미트 fx는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은 조금 꼬아놨죠. fx 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세요입니다. 얘를 제곱을 해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죠.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는 얘도 양수겠죠. 제곱해도 부동은 안 바뀝니다.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3x 플러스 1의 제곱에 fx의 제곱에 그 다음에 3x 플러스 4의 제곱에 얘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을 전부 다 나누게 되면 똑같은 걸로 나누니까 부등식은 변하지 않죠. 자,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고 리미트 붙이고 리미트 붙이면 얘도 2차고 얘도 2차죠. 요거 극한값 어디로 갑니까? 개수의 비만 보면 어디로 갑니까? 3제곱 있으니까 9로 가죠. 여기도 3제곱 있으니까 극한값 9로 가죠.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이 극한값도 9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것은 fx가 얘랑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잖아. 얘도 등호가 없죠. 여기도 등호가 없지. 그런데 극한값은 등호가 생깁니다. 함수는 등호가 없어도 극한은 등호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 얘가 9가 된다는 소린가? 아닙니다. 9 근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요 식이 어디를 9를 쳐다보고 가고 있어요. 9 근처를 갔어요 라는 이야기지 9에 도착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얘도 9 근처를 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인 거지 9에 도착했어요가 아닙니다. 여기에 극한이 9고 뭐다? 얘는 9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얘도 9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질문이 극한을 구하세요가 요 도착 지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함수 너는 어디를 쳐다보고 가고 있니? 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목표 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표 지점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랑 gx랑 hx랑 부등호 관계에는 등호가 없지만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랑 리미트 hx의 극한에는 등호가 생깁니다. 가나다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런 형태예요. 극한은 등호 생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1-x분의 1이고 얘가 1 더하기 x분의 1이면 얘는 결코 1이 될 수 없지만 극한은 1인 거잖아. 중간에 끼어있는 얘는 너는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목표 없죠. 중간에 끼어서 딸려가고 있는 거잖아. 얘도 극한 1이 된다라고 아까 했었던 거고. 극한은 등호 생깁니다. 책에서는 도형이 있는 문제가 조금밖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실전에서는 많이 보게 될 거고 많이 풀게 될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3 때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이거 둘레 보통 물어보죠. 나중에는 뭐 지금 과정에서는 넓이를 많이 접하게 될 것 같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정사각형이래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SA라고 할 때 그 말인즉슨 A가 변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도 변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 가지고 정사각형이 되도록 뭔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점의 좌표는 책에서도 x좌표를 t라고 하면 t, ft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좌표는 t, 마이너스 a의 t의 제곱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여기서까지가 t고요, 여기서까지가 ft인데 t를 2배 한 거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얘가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까지 이 t랑 함수값이랑 같도록 식을 한번 세워보면 그 다음에 뭐 근해공식 써서 t를 표현을 해보면 t가 마이너스 하면 안 되죠. t가 우리가 지금 양수라고 하고 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한 다음에 적어보면, 자, t는 이렇게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넓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2t랑 얘랑 곱해도 되고 그냥 2t를 제곱해도 상관없겠죠. 넓이는 2t를 제곱해도 되고, 여기 2배 한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4의 t의 제곱, 4 곱하고요 요거 제곱하겠습니다. a의 루트 먼저 적을게요. a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여기에 대해서 제곱. 자, a가 무한대를 간답니다. 그나마 땡큐한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리미트 무한대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4는 앞에 있고요. 자, 요거는 손 안 대고 그냥 여기 속에서 바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여기 a 제곱에 루트가 있습니다. 요 실질적인 차수가 몇 차입니까? 제곱에 루트 씌웠으니까 1차죠. 뒤에는 상수고 여기도 1차죠. 무한대 가는데 차수가 같죠. 개수만 보면 되겠네. 여기에서 개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죠. 여기도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죠. 여기서까지는 극한값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1 되는 거를 제곱하고 나서 4를 곱하게 되니까 역시나 극한값은 4가 되겠다. 굳이 제곱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됩니까? 자, 연습 문제 18번은 좀 기본형이라서 골라봤는데 얘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값이 존재한답니다. 수렴한대요.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겠네. 이를 분자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4-2a 플러스 2는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a는 3인 거고, a 3 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가 2로 갈 때 해서 약분하고 나서 이제 2를 대입하게 되면 극한값이 1이 된다. 그럴 때 a 값이랑 극한값 k랑 둘을 곱을 구하세요. 곱하면 3일 테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문제 25는 여기 통분하는 형태가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요거 통분하면서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왼쪽은 x-1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되고요. 얘는 x제곱에 ax에 더하기 a 이런 정도 되겠네요. x가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도 1 대입했을 때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1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2a가 0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뭐가 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2로 2분의 1을 묶어내보면 2분의 1을 묶어냈을 때 주어지는 식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좀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얘는 약분하고 그 다음 x가 1로 간대요. 1로 보내보면 2분의 1은 원래 있는 거고, 얘가 1로 갔으니까 분모가 2가 생기는 거고, 얘가 1로 갔으니까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3이 되겠다. 얘가 b죠. b 결정됐고 a 결정됐고, b-a는 4분의 3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4분의 5, 이렇게 해서 답을 결정할 수 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분모에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f의 1은 0이어야 됩니다. 분모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0 되니까 분자에도 마이너스라면 0이 돼야 됩니다. 이 사실 가지고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x-1이랑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딱 이 상황이에요. 차수가 가장 낮은 f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상수가 되어준다면 제일 낮을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에다가, 첫 번째는
약분하고 나서 x에다가 1 보내보니까 2에 g에 1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g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번째 여기 힌트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약분하고 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2가 돼요. 넘겨보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는 상수는 아닌 것 같아. 맞죠? 변했으니까 값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게 최소가 될 수 있는 건 1차 함수겠죠. 그러면 gx를 a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요거 대입해서 1차씩 결정하는 건 어려운 형태는 아닙니다. 얘는 계산해 보면 연립 과정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 1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이상하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가 아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럼 이제 요 gx를 여기 자리에다 대입하면 fx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결정. 얘가 답입니다.